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설의 상징이었던 이종범 감독이 왜 팬들에게 외면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최강 야구가 어떻게 시청률 1%라는 냉혹한 성적표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시작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보겠습니다. 2025년 가을, 많은 기대 속에 시즌 1을 열었던 최강 야구는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시청자들의 시선은 냉정했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과거 팬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던 이종범 감독. 그의 이름 석자는 골레전드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배신자의 꼬리표가 붙어버렸습니다. 팬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코치직 사임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감정, 그리고 방송사와 제작진의 분열이 얽힌 깊은 문제였습니다. 팬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건 단순히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패배하면 끝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땀과 눈물로 만들어 진정신, 바로 그것이 최강야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장시원 PD와 원년 멤버들이 함께 빚어낸 서사 속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서사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JTBC는 이름을 붙잡았고 제작진은 영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팬들은 이종범 감독이 선택한 쪽을 껍데기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얻어 계속해서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즌 2의 시청률은 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조한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마음을 어디로 옮겼는지, 얼마나 명확히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지표였습니다. 같은 시기 새롭게 등장한 불꽃야구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수십만 명이 동시 시청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TV에서 유튜브로, 브랜드에서 사람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습니다. 팬들의 충성은 더 이상 포맷이나 채널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곧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박용택, 김태균, 정수빈, 그리고 이대호. 이들은 프로 무대의 화려한 이름이 아닌 진심으로 야구를 하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투혼과 땀이 스크린을 넘어 시청자 가슴에 와닿았고 그 진정성이 바로 팬덤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의 무대는 예능적인 설정과 연출, 그리고 진심 없는 사과로 채워졌습니다. 눈물로 포장한 변명은 팬들에게 공허하게 들렸고 그 결과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시청률 1%라는 숫자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신뢰가 깨지고 공감이 사라졌다는 증거이며 팬들이 더 이상 껍데기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감동은 사라지고 승부의 긴장감 대신 기획된 장면만 남은 무대 위에서 팬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이종범 감독이 말하는 진심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현실 도피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팬들은 결단했습니다. 채널이 아닌 진정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청률 1%라는 결과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재미 부족이나 예능적 연출의 미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팬들의 보이콧 선언이자 마음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시즌 1에서 최강야구는 평균 2.5%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야구 예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2는 과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브랜드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편에서 불꽃야구는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유튜브라는 열린 공간에서 동시 접속자 21만 명,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팬들은 TV라는 전통적 플랫폼 대신 자신들에게 더 가까운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시청을 넘어 댓글과 소통, 공유로 이어지는 이 참여는 팬들이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률이라는 숫자가 아닌 팬덤의 자발적 움직임이 콘텐츠의 생명을 결정짓는 시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팬들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미를 찾는 시청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무대와 그렇지 않은 무대를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눈물 섞인 사과조차도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선택 이후에 나온 사과는 팬들에게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행동과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불꽃야구였습니다.
불꽃야구의 무대에 다시 모인 장시원 PD와 원년 멤버들, 그리고 선수들은 팬들과 함께했던 기억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박용택의 헌신, 김태균의 열정, 정수빈의 진심 어린 플레이, 이대호의 마지막까지 불태우는 투어는 다시 한번 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경기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신뢰의 증명이었으며 팬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간극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JTBC와 최강야구는 법적인 브랜드와 방송 인프라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났습니다. 화려한 포맷과 무대, 방송 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은 결국 이야기와 사람이었습니다. 팬들은 이 진실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최강야구는 이름만 남았고 불꽃야구는 이름은 새로웠지만 진정성과 팬심을 모두 얻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결과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결국 승부를 가른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선택은 결국 최강야구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즌 1에서 보여주던 치열함과 간절함은 사라지고 대신 연출된 장면과 예능적 설정이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이 사랑했던 것은 진정성 있는 플레이와 마지막 무대처럼 뛰던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2의 무대에서는 그 모든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감동 대신 설정, 경쟁 대신 장면, 그리고 야구 대신 기획된 스토리텔링이 차지했습니다. 팬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지켜보던 진짜 야구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종범 감독은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진심으로 야구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청자들에게 논점 회피로 들렸습니다. 진심은 말로 주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고 팬들은 그 차이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눈물로 이어진 사과는 오히려 현실 회피와 포장으로 비쳤고 팬들은 그 포장지를 단호히 찢어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건 껍데기뿐이라는 냉혹한 결론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위기는 단순히 시청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캐스팅의 미스, 팬들과의 소통 단절, 그리고 정서적 연결의 붕괴는 브랜드 자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즌 1에서 활약했던 원년 멤버들이 떠나면서 팬들은 감정을 이입할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투입되었지만 그들의 배경이나 이야기가 그저 야구를 한다는 이유로 등장했을 뿐 팬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갈 만한 요소는 전무했습니다. 새로운 출연진을 이해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외면했습니다. 그 사이 불꽃야구는 팬들의 상실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장시원 PD가 이끌고 원년 멤버들이 다시 모인 무대에서 팬들은 익숙한 얼굴과 믿을 수 있는 연출을 다시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의 서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 연속성에 안도했고 자연스럽게 응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조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한쪽은 새 출발을 외쳤지만 팬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고 다른 한쪽은 그 기억과 신뢰를 이어받아 같은 눈높이에서 출발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른 건사람이었습니다. 팬들이 사랑한 건 포맷이 아니라 그 안에서 뛰던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정서적 유대였습니다. 이종범 감독은 포맷과 무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시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최강야구는 야구가 아니라 팬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시청률이라는 숫자는 그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1%라는 수치 속에는 팬심의 냉정한 결별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즌 2가 기록한 1.49%의 시청률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팬들이 스스로 등을 돌렸다는 무언의 메시지였고 동시에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과거 최강야구가 시즌 1에서 기록했던 2%대 중반의 시청률은 안정적이면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시즌 만에 그 절반 이하로 추락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설명할 수 없는 본질적 붕괴의 결과였습니다. 팬들은 냉정했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했고
진심을 보여준 인물들에게만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이종범 감독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그 눈물은 이미 팬들에게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과는 타이밍이 전부라는 말처럼 이미 결정된 선택 뒤에 나온 사과는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그것을 단순히 결과를 수습하려는 해명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더구나 이종범 감독이 인터뷰에서 남긴 발언은 오히려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감독직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최강야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곧바로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프로시즌 도중에 팀을 떠났는가? 왜 원년 멤버들이 이탈한 브랜드를 선택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대답은 없었고 결국 눈물의 사과는 모순을 덮는 얇은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말 대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원년 멤버들은 굳이 진심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야구에 임하는 태도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팬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과와 해명이 아닌 실제 모습으로 드러난 진정성. 그것이 팬덤을 다시 불러 모았고 커뮤니티와 댓글, 조회수라는 숫자가 매일같이 그 증거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종범 감독은 눈물로 사과했지만 팬들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뒤였습니다. 그 차가운 결별은 숫자와 반응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방송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팬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무대에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팬덤의 신뢰를 품으며 성장했고 최강야구는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린 껍데기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승자는 시청률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얻은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이 시대 콘텐츠 생태계의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위기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면한 본질적 문제는 야구를 향한 진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늘 야구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느낀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심이 야구 자체를 향했는지는 몰라도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 그가 등을 돌린 건 프로야구가 아니라 바로 팬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단절은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종범 감독은 야구와 예능, 브랜드와 팬심 사이에서 길을 잃은 감독이 되어버렸습니다. 팬들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야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감독으로서 존재 이유 자체를 묻는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그 대답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불꽃야구는 팬들에게 명확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방송국이나 거대한 예산을 등에 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진심으로 야구를 하고 팬들과 눈높이를 맞추었으며 원년 멤버들과 함께 쌓아온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팬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청률이나 플랫폼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팬덤의 이탈이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JTBC와 최강야구가 지닌 브랜드 권력보다 더 강력한 자산이 바로 이야기와 진정성이었음을 팬들이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결국 승부는 이미 났습니다. 최강야구는 이름을 지켰지만 정체성을 잃었고 불꽃야구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지만 팬심과 미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비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흥망성쇠를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브랜드나 방송사라는 껍데기가 아닌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팬과의 진정한 연결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민심은 더 이상 화려한 무대 위에 있지 않고 바로 진심을 향한 선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종범 감독에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더 큰 무대에 오르는 것도 또 한 번의 사과를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팬심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독으로서가 아닌 사람 이종범으로 돌아와 진짜 책임을 인정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없다면 최강야구는 결국 이름만 남은 빈 껍데기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이종범 감독의 몫입니다. 팬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최강야구의 몰락은 단순한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잃는 순간 그 어떤 브랜드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눈물은 진심을 회복시키기에는 늦었고 그의 선택은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장시원 PD와 원년 멤버들이 주도한 불꽃야구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새로운 무대를 열었고 결국 팬심과 정체성을 동시에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이종범 감독이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무겁습니다. 첫째, 그는 진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해명이나 눈물의 사과가 아니라 선택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팬들의 상실감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둘째, 시청률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팬심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팬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재미있는 연출이 아니라 다시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서적 유대입니다. 셋째, 감독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인간 이종범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만 새로운 서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시대는 변했습니다. 방송사의 이름이나 화려한 무대가 더 이상 팬들의 충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진정성 있는 이야기, 믿음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했던 기억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앞으로의 콘텐츠 생태계를 가늠하는 시험대였습니다. 최강야구는 이름을 붙잡았지만 정체성을 잃었고 불꽃야구는 이름을 바꾸었지만 팬심과 미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대비는 냉혹하면서도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팬들은 더 이상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의 야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종범 감독은 이제 답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눈물의 사과가 아닌 새로운 선택과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강야구는 결국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진심을 팬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말은 이종범 감독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답변입니다.